네, 안녕하세요. IT 시스템입니다. 이번 시간은 또 노트북 수리인데요. 이분은 이제 지역은 저희 지역이에요. 울산 동구 쪽에 사시는 분인데, 뭐 편지를 또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이게 MSI 노트북인데, 좀 사연이 좀 많네요. 뭐 사양은 지금 좀 오래전에 구매하신 모델 치고는 조금 고급 사양, 뭐 게이밍용 사양 같은데, MSI GT780이라는 모델이에요. 뭐 처음에 전원이 안 들어와서 공식 서비스 센터를 못 가고 뭐 사설 수리점에 얘기를 했는데 전원부를 납땜했대요. 처음에는. 근데 수리하고 한 번 켜졌대요. 한 번 켜지고 일이 바빠서 한 달간 출장 갔다 왔고요. 국내 들어와서 사설 수리점에 다시 얘기를 하니 안 된다고 어댑터 새거 구입해서 사용하라고 했대요. 근데 어댑터를 새로 구매를 하고요. 다시 고장이 났대요. 그리고 뭐 4년 방치를 하셨다는데, 이게 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정리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아답터는 지금 굉장히 벽돌만 해요. 크기가 19V 7.7A 짜리인데, 이게 뭐 MSI 정품은 아닌 것 같죠. 아답터는 지금 제가 전압을 재보니까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답터는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전원 회로 쪽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전원 회로가 수리하는데 굉장히 까다롭죠. 저희도 이제 이게 막 다행히 뭐 간단한 이제 기본 테스트를 해서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선 얘도 전원을 꼽으면 문제는 젠더 쪽을 잠깐 이제 접속 불량 아니에요. 흔들어 보면 뭐 불이 대기 전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충전 불이고 뭐가 전혀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전혀 안 들어오죠. 만약에 이전에 업체가 납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디인지부터 열어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문제가 있어도 전원이 안 켜지는 수가 있거든요. 대기 전원까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배터리를 분리해도 똑같은 상황이죠. 우선 이거 뭐 수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또 뭐 간단하게 수리가 될 건지 아니면 복잡하게 수리가 될 건지는 분해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은 이렇게 분해를 하실 때 피스 길이를 잘 확인하시고 분리를 잘 시켜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조립할 때 이게 뭐 PCB를 뚫고 나간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분해하셨던 분이 피스를 잘못 칩으로 하셨네요. 지금 이 케이스를 덮고 피스를 잠궈야 되는데 케이스를 잠그고 케이스를 덮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일단 분리시키고 풀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숨긴 피스가 없지 싶은데 빼볼게요. 얘는 숨긴 피스가 없어요. 밑으로나 위로나 자, 얘는 이제 그 그래픽카드가 외장으로 꼽혀있는 모델이네요. 이제 고급 사양에 이제 이렇게 나왔죠. 일단 분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이 조금 많겠네요. 야, 여기는 지금 큰일이네요. 지금 쇼트가 났을 것 같은데 납땜을 어찌 이렇게 해놨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됐는지 일단 보드를 분리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쇼트가 나서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납땜을 하긴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 지금 다 드렁드렁거리고 쇼트가 지금 어떻게 났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일단 저 부분만
만약에 냉납이라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 내지 않고 여기서 바로 납땜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알 수가 없네요. 일단 메인보드를 저는 이거 다 드러내고 나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얘를 다 드러내고 나서 피스를 이쪽에 있는 피스를 빼는 그런 방식 같은데요. 이전에 작업하신 분이 지금 그냥 강제로 드러내신 것 같아요. 요거는 우선 이걸 분리해서 다시 고정을 시켜 드리면 되겠네요. 힌지 쪽이 지금 힘을 많이 못 받고 있어요. 이런 지금 너트 쪽이 그 플라스틱 사출된 부분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다 일어난 상태. 그 뒤쪽 부분도 지금 두 개가 그냥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자, 메모리는 뭐 앞쪽 두 개, 안쪽 두 개와 바깥쪽 두 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모델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지금 완전히 다 떨어뜨려 놓았었어. 자를 좀 이동해서 해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만 쇼트가 안 나고 정상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봐야 되겠죠. 자를 옮겨서 촬영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상태가 심각한 게 보이시나요? 여기에다가 지금 납땜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얘는 납을 일단 녹여서 패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 드러낸 부분이 DL.코일이거든요.
근데 이전에 납땜 하시면서 이거 다 부러뜨려 놓았어요. 이게 지금 회로도가 없으면 이걸 어떤 걸 써야 될지 고민이죠. 그 이전에 이렇게 납땜을 안 했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납땜을 해버려서 지금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 솔더링 처리되어 있죠. 이렇게 SMD 이런 식으로 콘덴서처럼 이렇게 솔더링 처리가 양쪽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제 PCB에 납땜이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요 반대 방향으로 해서 얘는 밑에는 조금 살아있죠. 이 둘은 지금은 다 부러졌는 상태예요. 이렇게 해서 납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뒤쪽에 이게 부러져 있으니까 이 핀을 이용해서 전체를 강제로 솔더링을 해서 납으로 이렇게 완전 뭉쳐 놓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이게 뭔가 좀 잘못돼서 아예 지금 다 부러진 것 같은데, 우선은 뒤쪽에 솔더링을 최대한 한번 해보고요. 해서 뭐 살아나면 다행인데, 안 되면 얘는 뭐 회로도가 없기 때문에 폐보드를 확인을 한다든지, 불량난 보드에 부품용으로 구해서 작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도 보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요 19V 아답터에서 걸리는 이제 이게 플러스 라인이죠. 플러스 라인에 지금 이전에 작업하신 분이 여기에 뭐 강제로 납땜을 하셔서 좀 독특한 방법으로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얘만 납땜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납땜이 조금 힘이 없다 싶으시면 소켓을 다 드러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납땜을 해서 뒤쪽으로 패턴을 하나 연결해 주시면 이제 되는 작업이었는데, 그 작업을 하시면서 아마 이 소자들이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요. 우선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납땜을 해서 일단 이 부분을 고정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금 잘라내고요. 여기에서 이제 뒤쪽으로 해서 짬바를 하나 연결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얘는 이제 본드로 해서 전체를 고정을 시켜 주고요. 이 양쪽 옆에도 보면 지금 다 납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우선 고정하고 얘를 작업하는 작업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될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우선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작업할 때 보여드렸던 이 코일들은 지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뒤쪽이 솔더링 된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뒤쪽에 좀 많이 묻혀서 붙여 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호환이 어느 정도 되는 코일들을 제가 대충 붙였죠. 되게 뭐 제대로 100% 잘 작동될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세 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너무 이제 그 납땜을 하실 때 이전 납땜보다는 이 아답터 체결했을 때 이게 밀려서 이게 부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회로도가 없어서 딱 G 값을 제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납땜은 이렇게 해드렸어요. 우선 요게 이제 플러스 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밑에까지 지금 납땜을 완전히 해드렸고요. 혹시나 해서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대쪽 점파선을 이용해서 뒤쪽 편에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앞쪽이 이제 떨어지더라도 뒤쪽으로 점파를 걸어놨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작동은 되어질 거라 보여지고요. 전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다시 테스트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힌지 쪽에도 본드를 좀 해야 되고 그런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조립할 때 제가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을 한번 연결해서 화면이 들어오는지만 일단 먼저 한번 전원이 들어오는 이전엔 전원조차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오고 화면이 뜨는지만 잠깐 보고요. 이제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겠죠. 새 것처럼 완벽하게는 수리를 할 수 없겠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노트북의 그래픽 카드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뭐 조금 고사양이라서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사양이 되는 노트북이. 일단 쿨러 종류는 방열판을 이제 뭐 테스트만 해볼 거라서 임시로 체결만 할게요. 이거 스몰그리스는 화면이 들어오고 나면 최종 조립할 때 서머를 다시 도포하면 될 것 같고요. 전원이 들어오고 화면이 켜져야 됩니다. 켜져야 이게 뭐 수리한 보람이 있을 텐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하고 나면 잠깐 테스트 하는 것도 조금 많이 까다롭죠. 펜은 달지 않고요. 최소 연결되어야 될 부분만 작업을 할게요. 이게 메모리가 한쪽으로 메모리를 몰아드려야 되겠네요. 키보드 쪽은 어차피 메모리 확장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빼서 뒤쪽으로, 나중에 앞쪽은 메모리를 증설할 때 쓰면 되겠죠. 일단 뭐 LED 불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전원 버튼 연결되어 있는 요거만 체결을 하고요. 모니터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게 참 배선하기가 까다롭네요. 잠깐만 화면을 켜볼 거라서 안되면 이제 좀 머리가 아픕니다. 자, 저는 한번 켜볼게요. LED는 들어왔어요. 일단 펜을 안 달아놔서 작동되는지는 떴죠? 네, 떴습니다. 일단 저는 껐다 켰다 한번 해볼게요. 네, 꺼졌죠? 다시 한번 켜볼게요. 네, 일단 화면은 잘 들어옵니다. 이전에는 전원이 아예 안 켜졌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배가 코일 부분을 조금 이제 회로도가 없어서 비슷한 놈으로 일단 치부를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깔고 이제 대부분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하는지를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최종적이고, 일단 조립을 다 하고 나서 테스트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화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50%는 된 것 같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퇴근하기 전에 여기 그 힌지 쪽에 연결되는 너트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일단 본드로 조금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게 힘을 많이 받을 수 있을런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게 뭐 사용이 안 되셔서 4년 정도 방치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윈도우 상태도 안 좋을 것 같고 일단 초기화를 다시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복구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선 청소를 조금 하고요. 윈도우를 설치를 해서 이제 에이징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마무리까지 큰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바이오스 진입은 잘 되네요. 일단 날짜가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이 18년도 오늘이 5월 1일이네요. 오늘이 시간은 저기 들어가서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자, 프로그램을 다 설치를 했고요. 기본적인 테스트는 다 했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참 안타깝게 키보드가 지금 제가 8이라고 쭉 이렇게 떠 있는 걸 열어놨죠. 지금 보시면 숫자 8번 키가 오류입니다. 계속 이제 자동 입력이 되는,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증상이 보이고요. 지금도 이제 괜찮죠. 제가 이쪽 8번 키를 열어서 패턴을 확인을 했는데요. 뭐 패턴을 작업을 해도 똑같습니다. 접점 문제라든지 이거는 이제 키를 열어서 확인을 해봤고요.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이쪽 키는 정상으로 8번 키가 다 입력이 되죠. 이렇게. 얘는 제가 지금 이제 계속 오류를 범하길래 패턴을 잘랐는데, 다른 키는 다 돼요. 다 정상으로 다 됩니다. 정상으로 다 키를 다 확인했고요. 근데 8번 키가 간헐적으로 한 번씩 이제 뭐 어떤 접점 충돌이 생기는지 아니면 키보드 컨트롤 쪽에 어떤 하자가 발생한 것 같아요. 4년간 방치를 하셨다는 걸 봤을 때 어떤 부식 진행이 키보드 안에서 뭔가 진행이 됐을 것 같아요. 이 키는 지금 죽더라도 이 키만 정상으로 되면 되는데 8번 키가 계속 충돌을 해요. 한 번씩. 그러니까 작업하는데 뭐 다른 키가 자동으로 쭉 입력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상이 또 없는데 패턴 자르고 나서는 한동안 괜찮았는데 또 이제 작업 중에 간헐적으로 이게 8번이 계속 입력이 돼요. 자동으로. 얘는 이제 고객님하고 일단 통화를 했고요. 일단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세척을 한번 해서 건조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뭐 키보드 수리는 조금 힘들다기보다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노트북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판 전체를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 노트북 키보드 자체를 아예 컨트롤러를 뽑아버리고 죽여버리고요. 블루투스 키보드라든지 USB 키보드 뭐 이런 걸 사용하셔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뭐 노트북을 계속 쓰시려면 그렇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키보드가 지금 중고도 지금 뭐 국내에는 없는 문제고요. 중고도 거의 한 5만원대 넘고요. 해외 정품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뭐 수입하고 이런 거 다 따지면 한 10몇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비싸게 노트북 키보드를 교체하실 필요는 없죠. 혹시나 뭐 아예 불량난 이 모델의 노트북 키보드를 국내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교체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찾아봤는데 키보드가 없습니다. 지금 또 8번 키가 반응 없이 잘 되네요. 근데 뭐 이렇게 드리면 쓰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쓰다가 또 8번 키가 자동으로 쭉 입력되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키보드를 세척하기 전에 키보드를 혹시나 분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계속 8번 키가 입력되거나 하면 내장 키보드를 죽이고 이제 외장 키보드로 쓰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기능상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징 테스트를 한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그전에 테스트는 다 했어요. 뭐 다른 이제 뭐 그래픽이라든지 뭐 CPU 뭐 메모리 다른 기타적인 문제는 전혀 발생되지 않고요. 기능은 충분히 정상으로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 끄고 얘는 키보드 분리가 보통은 이제 키보드 앞쪽만 드러내서 키보드를 빼내면 되는데 얘는 키보드에 이렇게 불을 컨트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LED가 들어오기 때문에 LED 들어가는 라인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주 인터페이스 케이블이 별도로 있어요. 빼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선 키보드를 얘를 떼내기 위해서는 이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뒤쪽을 일단 케이스를 열어야 돼요. 지금 이 케이스만 열면 되거든요. 케이스. 그래서 여기 보이는 나사를 다 풀고요. 이렇게 하면 빠지죠. 빠지면 여기 보이는 이 젠들을 뽑으셔야 돼요. 여기 L이 들어가는 거라서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빠지거든요. 이렇게 빼놓으시고 반대쪽으로 다시 돌리셔서 이런 이제 뭐 헤라가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그 여성분들 손톱 이렇게 손질하는 거 있죠. 그런 걸로 해서 여기 보면 홈이 4군데, 5군데네요. 셋, 넷, 5군데 있죠. 여기에 좌측편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손을 잠깐 넣어 주시고요. 요쪽 이렇게 올리시면 이게 앞에 캡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럼 캡에 이제 그 필름 케이블이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 연결되어 있죠. 확 당기시면 안 되고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 놓으시고, 보이는 피스 5개를 시계 드라이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줍니다. 일단 저는 지금 세척을 하기 위해서 푸는 거고, 세척을 해서 증상이 좀 많이 나아지면 그냥 장착해서 드릴 텐데, 이후에 사용 중에 또 문제가 생기면 USB 키보드를 꼽더라도 얘가 계속 8번에 입력해 버리면 작업이 안 돼요. 외장 키보드를 꼽더라도 이 키보드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드러내면 보기 싫으니까 필름 케이블만 제거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당기시면 이게 케이블이 있죠. 여기에 어떤 핀셋이나 또는 이제 아까 이렇게 헤라 같은 걸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아까 뒤쪽에 뺏는 케이블이 이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이고, 앞쪽에 이렇게 키보드를 떼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커넥터를 이렇게 전체 이제 검은 라인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만약 이 키보드를 안 쓰실 것 같으면 이렇게 빼놓은 상태에서, 또는 뭐 이걸 잘라버린다든지, 뭐 쇼트가 안 나게끔, 쇼트 날 일은 없겠지만 여기를 어떤 테이핑 처리하셔서 이렇게 다시 역순으로 이렇게 조립하시고요. 피스를 잠그시고 닫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키보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면 이제 외부 키보드를 연결하셔서 쓰시면 되겠죠. 저는 지금 요거를 세척을 한번 해볼 거라서, 오랜 기간 방치하셨다고 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당겨내시면 이렇게 나와요. 세척 과정을 한 번 더 다시 진행을 해보고요. 뭐 안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뭐 한판 교체라서 뭐 분리해서 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뜯어볼 수는 있겠지만, 뜯는다 하더라도 수리가 뭐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못 하죠. 그래서 세척을 한번 해서 건조를 한번 시켜보고요. 자, 이제 키보드를 제가 어느 정도 세척과 뭐 건조 과정 거치고 테스트를 했는데 얘는 안 됩니다. 다른 키까지 계속 이제 뭐 자동 눌려짐 증상, 이게 뭐 이렇게 눌려져서 그런 게 아니라 안에 뭐 어떤 센서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나중에 일단 키는 안에서 그 케이블을 분리시켜 놨어요. 이렇게 자꾸 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뭐 키를 뭐 중고로 구하시든지 아니면 뭐 해외에서 따로 구매를 하셔서 키만 교체하시면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일단 임시로 뭐 집에서 사용하시려면 요런 키보드나 일반 우리 그 USB 키보드 또는 무선 키보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전원을 켜서 이제 최종 몇 가지 테스트를 하고, 제가 이전에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이제 영상에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영상을 이제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원을 켜면 잘 들어오죠. 그리고 뒤쪽에도 불이 이쁘게 잘 들어와요. 안타깝습니다. 뭐 키보드만 정상이었으면 뭐 더 완벽했을 텐데, 일단 LED 불은 뭐 컨트롤 될 수 있게끔 키보드에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터치패드도 작동이 다 잘 되고요. 이제 뭐 좀 더 쾌적하게 빨리 쓰시려면 일반 하드예요. SSD를 추가로 하나 더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죠. 얘는 뭐 빼서 이렇게 뭐 다른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베이 공간이 하나 더 남기 때문에 SSD를 장착하셔서 추가로 쓰시면 쓰는 데는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또 뭐 이게 아답터도 이렇게 크고 해서 뭐 이걸 들고 다니면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마 집에서 그냥 책상에 얹어 놓으실 것 같으면 외장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정 불편하시면 이제 키보드를 나중에 따로 구매하셔서 인근 수리점 가서 키보드만 교체해 달라고 하면 그거야 뭐 금방 되니까. 뭐 몇 가지 테스트 해볼 텐데요. 지금 키보드만 제가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상이 없죠? 일반 키보드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다 잘 되고요. 일단 뭐 전원부 쪽 수리를 했기 때문에 그 에이징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CPU 로드도 한번 올려보고요. 부하도 한번 걸어서 온도라든지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하드웨어 모니터 이 프로그램을 프로 버전을 라이센스 키를 입력을 안 하니까 이게 측정이 안 되는, 이렇게 불특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좀 불편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인텔 CPU
테스트부터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제 펜을 이렇게 누르면 강제로 빨리 누를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제공합니다. 일단 펜은 최대 풀펜으로 돌려놓고요. 풀펜 얘를 가동시키면 소음이 조금 심해요. 현재는 지금 온도는 58도, 60도 지금 100% 다 쓰고 있죠. 확실히 노트북이라서 펜을 최고 RPM으로 가동을 시켰는데도 CPU가 풀로드 시에는 70도, 75도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 뭐 와이파이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이제 문제없이 다 사용이 다 가능해요. 인텔 CPU 이거 측정하는 프로그램이 버전업 되면서 이전 버전은 여기에 뭐 그래픽이 좀 뜨고 막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로딩만 돌아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터치패드도 정상이죠. 터치패드는 잘 돼요. 요걸 누르면 이제 터치가 이제 죽죠. 작동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터치는 이렇게 서 일단 터치도 죽여놓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CPU 테스트가 완료됐어요. 테스트가 떴죠. 이제 끝났죠. 이제 기본적인 점검 테스트는 끝났고요. 다음 모바일 엔비디아의 GTX 560. 그래서 프레임은 뭐 현저하게 좀 떨어지네요. 뭐 이거는 요즘 나온 게임 돌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우선 수리는 뭐 일단 전원이 안 켜져서 일단 수리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다른 키보드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좀 아쉽고요. 뭐 불 들어오는 거나 지금 배터리는 충전이 만충전 상태예요. 만충전 상태라서 지금 뭐 충전이 따로 진행되지는 않고요. 충전이 다 이상 없습니다. 여기에 아답터를 이제 빼더라도 컴퓨터는 이상 없이 잘 작동을 해요. 이렇게 충전도 다 잘 되고요. 일단 전원 라인 쪽을 제가 점검을 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일단 전류를 많이 쓰는 이제 부하 테스트를 테스트하는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얘는 이제 단순 키보드만 뭐 앞으로 어떻게 불편하시면 돈을 조금 들이더라도 키보드만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될 거고, 정품 키보드 뭐 굳이 책상에 얹어놓고 계속 뭐 들고 다니지 이동하지 않을 거면 그냥 일반 키보드를 사셔서 책상에 이렇게 비치하셔서 쓰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우선 이제 뭐 키보드까지 다 정상이었으면 완벽했을 텐데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이제 포장을 잘 해서 같은 울산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멀리 있어요. 동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택배로 다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이번 수리기도 제가 뭐 다른 업무와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는 이제 키보드 빼고는 잘 된 거고요. 잘 포장을 해서 다시 고객님한테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리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